이야기 작가 소재원. 커피 마실까? 서수철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매점으로 향했다. 매점 직원은 상냥한 웃음으로 그와 유소영을 맞이했다. 그가 냉커피 2잔 주소. 라고 말했다. 직원이 즉각 인스턴트 커피를 시원한 얼음잔에 담아냈다. 그가 얼마요? 라고 물었다. 그녀가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라며 가방에서 지갑을 찾았다. 그의 손이 그녀를 만류했다. 내 이야기가 한참 남았어. 노인네 이야기가 괴롭더라도 좀 들어달라고 뇌물 주는 거요. 그녀가 지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뇌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상냥한 어조로 농담을 건넸다.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이 자리를 찾아갔다. 매점 직원도 그보다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려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매점 안에 놓인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가 편지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가 편지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다. 아무리 방도를 떠올려 봐도 편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일제강점기였다. 감금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대략 20통이 넘어 보이는 편지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20통이나 된다. 의아한 그녀와는 달리 깊게 눌러 쓴 모자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한번 맞춰보라는 심산이었다. 결국 그녀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건지. 계속 궁금했는데 이야기에 빠져 잠시 잊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주고받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소록도에 계신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고향에 계신 줄만 아셨을 거 아니에요. 강학순 할머니가 전달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끌려가신 걸 아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의 해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학순이가 우리 동네에 편지를 전달해 줬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포기했었어. 그런데 뜬금없는 사람이 학순이에게 편지를 전달해 줬지. 뜬금없는 사람? 적십자. 적십자요? 적십자라는 이야기에 그녀는 머리를 쿵하니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적십자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으로 병든 민간인들을 구하는 목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산가족을 찾아주기도 했다. 또 포로들이 감옥이나 기차 안에서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담뱃갑에 넣어 던지면 주워다가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왔었다. 한동안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종합해보더니 아, 하고 수긍했다. 그려, 적십자. 서양인인데 학순이가 전달받았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스위스라고 했었어. 그 스위스 적십자 간호사가 머나먼 만주에서 보내는 그 사람의 편지를 내게 전달해 줬어. 강학순이 편지를 붙인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편물의 발송과 수신은 보육원에서 담당했었다. 그녀는 담당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편지를 붙였지만 소식은 까마득했다. 밤마다 친구에게 어찌 되었는지 물었지만 안학에게도 그에게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실망이 컸다. 버림받았다는 마음보다는 몹쓸 병이 원망스러웠다. 원망도 처음 보름만 그랬다. 그 뒤로는
상대를 위한 마음을 담아냈다. 이모, 포기하시오. 나도 포기하겠소. 차라리 우리를 당분간 있게 놔둡시다. 서로 애달파만 지면 뭐 하겠소? 만일의 경우 우리 병이 낫지 않으면 평생 만나지 못할 텐데 불쌍하지 않소? 어미를 그리워하는 자식이나 정혼자를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떡이나 얼마나 불쌍한 삶이요. 헐을 털어버립시다. 설사 낫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놓아줍시다. 가슴에 묻어둡시다. 안학은 에고, 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강학수는 미안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표현했다.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이모랑 오라버니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나도 순덕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정말 그랬으면 한다. 안학이 거들었다. 학순아, 뭐가 미안하냐? 어미는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요. 내 가슴에서 잘 키우련다. 그리고 학순이도 있고 수철이도 있으니 충분하다. 오히려 위로를 받은 그녀가 그와 안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서로 체온을 나눴다. 그의 다른 손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안학의 다른 손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충분했다. 아쉬움을 던져버리고 서운함과 미련을 삭혀두기에는. 2달하고도 2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서수철이 오기 전 강학순이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안학의 집을 찾았다.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했다. 안학이 무슨 좋은 일 있는 거냐? 라고 물었다. 그녀가 오라버니는 아직 안 왔어요? 라고 되물었다. 안학이 무슨 좋은 일 있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오라버니 정혼자에게 편지가 왔어요. 안학은 뒤로 자빠질 듯 놀랐다. 참말이냐? 라고 되물었다. 그녀가 참말이죠. 편지가 왔어요. 라며 편지 봉투를 확인시켜줬다. 안학은 잘 됐네. 라며 팔을 마주쳤다. 기쁨으로 들뜬 안학과는 달리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울한 목소리를 냈다. 이모 편지는 안 왔어요. 안학이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다. 수철이가 받았으면 됐다. 수철이에게는 나도 편지를 받았다고 전해라. 그래야 미안하지 않지. 알겠지? 그녀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했다. 서수철은 밤이 깊어서야 안학의 집을 찾았다.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이 유독 많았던 터라 때가 늦어졌다. 강학순에게 편지를 받은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편지를 감싸 안고 무릎을 꿇고는 감사합니다. 라고 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한동안 기쁨으로 넘치는 마음을 주체 못하던 그가 삽시간 감정을 걷어내고 안학의 눈치를 살폈다. 이모는 받았소? 안학은 성견했던 질문에 그보다 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받았다. 뭐라고 왔소? 건강히 잘 지낸다더라. 근데 나는 마을에서 왔는디 너는 적십자가 전해줬다더라. 정혼자가 만주에 있다는디. 만주요? 그가 강학순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올 것이었다는 형색으로 태연이 준비한 대로 말했다. 소록도는 민간인 질병 지역이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한 달에 한 번 약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서양인 간호사가 약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서수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다고 하니까 정혼자가 주는 거라면서 전해주더라고요. 헌데 왜 만주냐? 만주에는 왜?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는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재차 물었다. 넌 왜인지 알고 있지? 저기, 그녀가 안절부절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왜 말을 못해? 어여말 해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녀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가 갑갑한 가슴을 치며 살짝 화가 난 투로 물었다.
여자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왜 만주에 있는 거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적십자가 왜 순덕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요? 그녀가 끈질기게 다그치는 그에게 항복했다. 차마 그를 보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 두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위안소에 적십자가 들어가요. 위안소? 저도 적십자간호사에게 오고 가다 듣기만 했어요.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처녀들이 있는데 일본군들에게 매일 밤 시달린대요. 그래서 성병을 검사하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느라 적십자가 들어간대요. 위안소에서 온 거라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자기도 만주에 파견된 간호사에게 경성에서 전달받은 거라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위안소에 있는 여인이 준 거라고만 말했어요. 그의 머리가 백지로 변했다. 방 안이 핑 돌았다. 정신이 나른해졌다. 침이 흘러내리는데도 닦을 수 없었다. 어안이 벙벙해져 바보처럼 멍하기만 했다. 안학도 그녀도 그를 위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다. 순덕아,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순정을 준다고 짓거려 놓고는 내가 순덕이를 지키지 못했어. 사내대장부가 되어서는 병만 고칠 줄 알았지 정작 그 사람의 순정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못난 놈이여. 빨리 병이 나았으면 달려갔을 터인디. 일본 놈들을 죄다 죽여버렸을 거인디. 그 놈들을 못 죽인 게 천추의 한이 되네. 진짜 다 죽여버렸어야 하는 건디.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건 말이야. 내가 그 놈들을 위해 내 순정을 가진 그 사람을 더럽힌 놈들을 위해 총칼을 들었다는 것이요.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던 그가 몸부림치며 발광했다. 통곡도 이런 통곡은 없을 것이다. 오열도 이런 오열은 없을 것이다. 턱 막혀오는 숨막힘도 이런 막힘은 없을 것이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망을 안고 서수철은 그렇게 오랜 시간 통곡하고 오열하고 숨이 막혀오는 감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얼마나 격하게 몸을 비틀어댔는지 그의 입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탈수가 왔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어느새 하얗던 입술은 검붉은 색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눈물은 피눈물이었다. 그가 혼절 직전까지 가서야 방 안에 들어누웠다. 가만히 지켜만 보던 안학이 그의 몸을 쓸어내리며 혈액순환을 도왔다. 안학이 더럽혀졌다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 서수철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안학이 버릴 것이냐? 라고 물었다. 그가 힘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학이 안아줄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여졌다. 안학이 근데 뭐가 문제냐? 지난 일들이야 싹 지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그제야 그가 입을 떼었다. 이모, 순정을 바쳤소. 그냥 이렇게 내게 편지를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행이요. 그저 살아서 만났으면 좋겠소. 그래서 과거사일랑 다 묻어두고 오순도순 살고 싶소. 그런데 두려운 건 말이요. 순덕이가 미안하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더 두려운 건 내 이런 모습이요. 그따위 것들보다 더 두려운 건 말이요. 몸이 약한 순덕이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그 때문이요. 더럽다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요. 그저 바람이 심하고 추운 만주에서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두렵소.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봐. 그래서 순덕이가 평생을 그곳에서 병마에 찌들어 보낼 수밖에 없을까봐. 그게 너무 두렵소. 오순덕은 한글을 배우자마자 서수철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또박또박 예쁘게 쓰기 위해서 여간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춘이도 그렇게 빨리 그녀가 글을 배울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서둘러 서수철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했다. 오순덕으로부터 그가 만주에 있다고 들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해서 의연하게 약조를 했다. 한데 아무리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위안소에서 고된 하루가 끝나면 그를 찾아보기 위해 남몰래 일본에 의해 끌려온 조선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일본군이 주고 간 먹을거리를 뇌물 삼아 발이 부르트도록 수소문을 했다. 2주일이 지났지만 서수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강제징병을 당해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한 곳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목숨이 붙어있는 조선인은 줄어들었고 죽은 조선인들은 전사자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란 누워서 떡먹기와 같았다. 그런데 생존자 명단에도 전사자 명단에도 서수철의 이름은 없었다. 하다못해 안면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즉, 서수철은 만주에 없다는 결론뿐이었다. 하춘이는 곰곰이 추리를 해봤다. 분명 만주에 있을 사람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끌려갔거나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는 상황뿐이었다. 치료를 받을 상황은 극히 희박했다. 일본인만 치료하는 비열한 그들이 조선인을 치료할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끌려갔을 텐데 만주에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막막했다. 허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총기가 가득한 하춘이는 기발한 추리를 해나갔다. 치료를 받는 상황을 배제하고 살지도 죽지도 않았다면 극히 드문 어디론가 끌려갔을 상황뿐이었다. 죄를 지어 끌려갔을 리는 없다. 조선인은 군법을 어기면 즉시 처형이기에 군법을 어겼다면 사망자 명단에 올랐을 것이다. 결국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끌려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끌려갈 이유란? 죄를 지으면 죽고 죽으면 사망자 명단에 올라간다. 죄도 없는데 가장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주에서 사람을 빼내어 이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어지간히 아프거나 불구가 되어도 절대 이송되지 않는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죽게 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니까. 결론은 하나다. 전염병이다. 다수의 아군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에 걸렸기에 이송되거나 버림을 받았을 경우가 가장 큰 확률이었다. 최종 판단이 서자 하춘이는 매달 위안소를 방문해 약을 주고 검사를 주도하는 적십자를 떠올렸다. 전염병에 걸린 조선인을 일본이 치료하지 않는다면 적십자에서 도움을 줬을 것이 자명했다. 하춘이는 적십자가 오는 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아무쪼록 자신의 판단이 옳았기를 촉망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순덕에게 못 찾았다며 단념을 권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순정을 바라보노라니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러웠다. 분명 그녀보다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지식도 뛰어나고 그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한 면모가 다분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하춘이는 위대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춘이에게는 없는 하나가 그녀에게 있었다. 아니 위안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바로 순정. 포기를 모르는 사랑. 솔직한 심정으로 하춘이는 과연 정은자가 그녀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순정이 진실인지가 궁금했다. 자신의 확신대로 그가 살아있다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적십자를 통해 전달한 편지를 그는 받을 것이다. 그럼 어디에서 편지가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녀가 위안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의원이기에 위안소가 뭐라는 곳인지 손쉽게 알아낼 수 있을 테고 사실을 안 그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확인을 하고 싶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고든 선비를 아버지로 뒀다. 사랑보다는
애국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했다. 여자가 가장 원하는 사랑을 포기했다. 고문을 당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위안소에서도 사랑도 없이 욕구를 배설하는 더러운 자들만을 보았다. 그래서였다. 그녀의 사랑, 순정이 어떤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하춘이는 알고 싶었다. 진정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순정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기다렸던 적십자에서 약을 가지고 위안소를 방문했다. 하춘이가 살며시 간호사를 따로 불렀다. 혹시나 감시하는 일본인들이 듣지는 않을까 주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남몰래 간호사의 귀에 속삭였다. 혹시 조선인 병사들 중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이송된 사람이 있나요? 간호사는 까닭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일본인의 동태를 살폈다.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 간호사가 곰곰이 지난 일들을 떠올려 봤다. 일본은 전염병을 철저하게 방지했다. 만주를 방문하면서 한 번도 전염병으로 이송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간호사가 없어요 하고 대답하려는 찰나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로 끌려갔던 조선인이었다. 바로 서수철이었다. 한센병 발병으로 인해 적십자 측에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했었던 사건도 덩달아 떠올랐다. 간호사가 전염병은 아니고 한센병으로 소록도로 이송된 조선인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춘이의 눈이 번뜩였다. 속으로 찾았다! 라고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부탁이 있어요. 이곳에 그분의 정혼자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둘은 억울하게 일본의 전쟁으로 희생되었어요. 편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춘이는 간호사가 수월하게 허락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적십자는 일본이 허술하게 관리하는 유일한 단체였다. 정의가 기본인 적십자에게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하춘이의 성견대로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형색을 보였다. 적십자 간호사가 하춘이에게서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잘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며 숨겨두었던 사탕을 간호사의 손에 쥐어줬다. 간호사는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녀는 지지 않고 간호사의 주머니 깊숙이 사탕을 넣어주었다. 편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안도는 간사하게도 걱정으로 바뀌었다. 오순덕 때문이었다. 적십자가 자리를 떠났다. 오순덕이 그녀의 방 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춘이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하춘이가 그녀의 팔을 풀고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적십자에서 편지를 전달하면 내가 위안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내 정혼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심장이 하고 떨어졌다. 하춘이가 연거푸 말했다. 그리고 내 정혼자는 문둥병에 걸렸어. 그래서 소록도라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해. 그녀가 털썩 침대에 앉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했다. 하춘이가 쪼그려 앉아 그녀의 목을 끌어안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상처를 주기 싫었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정혼자다. 그녀에게 그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의 소식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떳떳하고 싶었다. 가벼워지고 싶었다. 그들의 순정을 믿고 싶었다. 걱정하지 마. 그분은 분명 이해하실 거야. 너도 문둥병에 걸린 내 정혼자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녀는 질문에 답을 주는 대신 하춘이에게 물었다. 거기는 전쟁이 없나? 응? 거기는 전쟁 없는 곳이요? 환자들만 사는 곳이요? 그렇대. 문둥이들만 사는 곳이래. 전쟁을 하는 곳은 아니야. 거긴 환자들을 격리하는 곳이래. 하춘이의 지레짐작과는 달리 그녀가 휴, 하고 숨을 내쉬며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하춘이가 어슴푸레한 자태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해맑게 말했다. 다행이다. 전쟁이 없는 곳에 오라비가 있어서. 적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자녀. 문둥병이면 어때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지. 내가 더럽다고 버리면 어때요? 오라비가 살아있으면 난 그걸로 좋겨. 하춘이는 비로소 순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과 나는 서로 알고 있었어. 내가 위안부로 갔다는 사실, 그분이 한센병이라는 사실. 서로 알고 있었어. 서로가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했어. 굳이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거짓 편지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행복했어. 평생을 서로 모른 척 살아갈 거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려나. 그게 바로 순정이여.